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송지연 원장님 모시고 예비 중1인 초6학년생이 겨울방학에 중학 영어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초등까지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중학교에 가면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학원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원이 정말 다양하게 많아서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같은 학교 다니는 동네 엄마들 부탁으로 동네에 있는 영어 학원을 여러 개 방문해보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학원을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거기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긴 한데 학원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도 송지연 원장님 모시고 좋은 학원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방학이라 원장님 몹시 바쁘신데 다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가장 궁금한 것이 학원을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교수님. 학원을 고를 때는 보통은 1년 이상을 다닐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학원을 고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보통 커리큘럼을 짤 때 최소 1년을 기준으로 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두 달 다니고 그만두면 그 학원에서 추구하는 어떤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을 다녀서 어떤 문법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기초 영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돌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진 곳.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 1년은 한 곳에서 좀 그 학원에서 추구하는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또 문법이라는 어떤 그 파트는 특성상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어떤 용어라든지 또 어떤 문법의 개념을 정리할 때 각자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특색이 있다 보니 여러 선생님에게 듣게 되면 조금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선생님에게 조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법을 들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었던 거를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시시때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학원을 바꾸시는 학부모님이나 아이들 친구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 문법을 한 바퀴 돌았으면 그 선생님한테 배울 건 좀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학원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게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거군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물론 모든 학원에 계시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다 실력이나 또 어떤 역량, 자질 이런 부분들이 다 좋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단순히 그냥 수업을 너무 잘해 주시는 선생님.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강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들을 때는 강의력이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 다 내가 안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알아. 이렇게 착각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집에 가서 본인이 공부를 해보고 또 과제를 한번 풀어봤을 때에는 막상 현장에서 들었던 것이 이렇게 그대로 다 발현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 강의력이 좋으신 선생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뭐고 또 이 친구에게는 어떤 부분을 더 첨가해서 과제로 내줬을 때 아이들이 더 성적 향상이 있겠다. 요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을 골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사실 학원이나 학교에 배운 걸로 다 알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일 뿐이고 그걸 본인이 다시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았는데 5시간만 뒤에 봐도 다시 기억이 안 나거나 심지어는 '이걸 내가 이해했나?'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학습 후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과제를 제대로 제시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저도 학생들 가르쳐 봐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개별 수준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수준별이나 개별적으로 과제
과제를 제시해 준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을 고르실 때 커리큘럼, 교재, 그리고 선생님들 강의 실력도 고려하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과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과제를 우리 아이에 맞게 좀 수준별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과제를 첨가적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런 뭐 학원을 골라라 이런 맥락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과제만 내주고 그냥 끝 이런 식의 학원은 또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진도 나가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과제를 내주고 그것을 또 오답을 하고 피드백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학원들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내줬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은 맞았고 또 어떤 부분은 틀렸는지 그리고 틀렸다면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제대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를 꼼꼼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거 저도 동감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한 학점짜리, 그러니까 세 학점짜리 수업을 한 개를 하면 그게 세 학점이라 그러면 3학점이라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짜리 수업인 거란 말이죠. 근데 3시간짜리 수업을 하는 거에 덧붙여서 아이들 과제를 이제 대학생들 과제를 봐주는데 그 과제 봐주는 게 3시간짜리 수업에 보통 일주일에 10시간씩 걸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꼼꼼히 과제 피드백이나 과제를 봐주시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확인을 하시고 아이들 학원 보낼 때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비대면 되면서 인강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물론 아이들 연령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직접 학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인강이 더 효과적일까요? 원장 선생님은 어떤 쪽을 더 추천하세요? 네, 일단은 대면이 좋다, 비대면이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발언일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학년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아이의 성향 그리고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성적 수준에 있는지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골고루 배려를 하셔서 고려를 하셔서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예비 중일 이렇게 또 저학년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강을 만약에 듣게 되면 실제로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에서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을지도 몰라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확인이라든지 또 어떤 부분을 내가 놓치고 넘어갔는지 이런 스스로가 깨닫기 어려운 부분들을 온라인에서는 꼼꼼히 좀 체크해 주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 중일, 특히 지금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두신 어머님들께서는 물론 온라인을 해서 오프라인과 거의 맞먹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또 스스로가 내주신 과제를 풀고 그거를 오답까지 하고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코칭을 받고 또 어떤 식으로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깨우칠 수 있게끔 노출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학원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르기가 힘들고 또 예비 중1 아이들은 또 다른 어떤 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이 되게 중요한 어떤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말씀 오늘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